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들어왔다.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그 문장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인용되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의 깊이를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계발 슬로건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 이해하면 위험한 환상으로 변할 수 있다. 현실은 단지 마음속 이미지나 긍정적 언어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과학적이며 심오한 진리가 존재한다. 그 진리는 양자 물리학과 의식의 교차점에서 피어오른다. 우주는 더 이상 고정된 기계장치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자의 존재에 반응하며 형태를 바꾸는 유동적인 창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객관적 현실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다.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경계는 분명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세상의 가장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 사물은 더 이상 고체가 아니다. 입자는 입자가 아니라 가능성의 파동이다. 관찰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를 관찰자 효과, observer effect 라고 부른다. 즉, 관찰하는 순간 파동은 입자로 붕괴되고 현실로 굳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이 현상은 과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당신, 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당신의 의식은 궁극의 관찰자이며 이 순간에도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은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양자장 이론의 원리와 맞닿아 있는 과학적 설명이다. 당신이 내뿜는 생각, 감정, 믿음들은 모두 고유한 에너지 서명을 지닌다. 그 진동은 양자장에 기록되고 그 장은 이에 반응하여 당신의 삶 속 사건, 관계, 기회로 구체화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진동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불안, 갈망, 두려움, 상처, 그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비일관적인 신호가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묻는다. 그러나 우주는 당신이 말한 소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속적으로 진동시키는 감정 상태를 듣는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창조의 역설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창조자다. 다만 그 창조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 내면의 가장 강한 에너지 패턴을 정밀하게 반영한 거울이다. 그러나 여기서 희망이 시작된다. 당신은 그 패턴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다. 지금의 조건에 갇힌 존재도 아니다. 당신은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고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존재다. 당신이 진심으로 감정을 정렬하고 생각을 명확히 하며 신념을 다시 세운다면 당신이 진동시키는 주파수는 바뀐다. 그리고 그에 따라 현실은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것이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그것은 미신도 아니고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다. 그것은 우주라는 장과 당신이라는 존재 사이의 정렬이며 의도적이고 명확한 에너지 교환이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매 순간 선택되고 있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로 붕괴되는 것이다. 이것이 양자장 안에서 벌어지는 창조의 순간이다. 당신은 그 순간을 의식이라는 렌즈로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경험하고 살아내고 있다.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자장의 원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일관되게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나는 창조자다 라는 말을 듣기만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본질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 준비되었는가? 이제 다음 차원의 진실로 들어가 보자. 모든 것은 진동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파동을 만든다. 그 파동은 곧 감정을 낳고, 감정은 에너지로 변환되어 당신의 존재 전체를 진동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등장한다. 바로 일관성, 소헤렌스이다. 생각과 감정, 믿음과 행동이 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당신은 강력하고 깨끗한 신호를 우주에 보낸다. 양자장은 그 신호에 정확히 반응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렬 상태에 있지 않다. 겉으로는 나는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사랑받고 싶다고 외치면서도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 개온강해지고 싶다고 소망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병든 정체성을 놓지 못한다. 이런 내적 불일치는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는 신호를 양자장에 보낸다. 결과적으로 현실도 흐릿하고 모순되고 불안정하다. 우주는 말이 아닌 진동에 반응한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지속적으로 느끼느냐가 현실을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나는 부유하다고 수십 번 외친다. 하지만 그 말 아래에는 돈은 부족하다는 두려움,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 부자가 되면 비난받는다는 죄책감이 있다면 양자장은 그 무의식적 진동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는 결핍이라는 현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 당신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 말에 깃든 감정과 믿음이 진짜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함수의 붕괴는 당신이 어느 가능성에 의식을 집중시키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집중은 단지 시각적 상상이 아니라 감정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의 주위가 사랑으로 가득 찼는가? 아니면 의심과 불신으로 오염되었는가? 이 차이가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어떤 역할을 할까? 매우 크다. 무의식은 당신의 자동 반응, 반복 습관, 감정적 반응의 저장소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수많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혼자야. 나는 실패할 운명이야. 이런 신념들은 당신의 기본 진동 상태를 규정짓는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당신이 어떤 현실을 반복해서 겪게 만들까를 결정한다.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왜 기회는 늘 나를 비껴가는 걸까? 그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내부, 즉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보낸 진동이 같은 범위의 가능성만을 자꾸 현실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진동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무의식의 포로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본 주파수를 재설계할 수 있다. 감정 상태를 끌어올리고 신념을 재구조화하며 새로운 감정과 생각을 반복적으로 체화함으로써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진동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것은 억지로 우주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면의 일관성을 만들어 양자장이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 창조의 본질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다. 이 창조 과정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의식하든 말든 우주는 당신의 진동에 따라 정확하게 응답하고 있다. 그렇다면 묻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진동시키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불신인가? 혹은 신뢰와 감사인가?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의도한 대로 창조하지 못하는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보자. 당신의 에너지를 정렬시키는 진짜 방법, 이제 그것을 배울 시간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나는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비전 보드도 만들었고 매일 아침 긍정 확언도 했는데 왜 바뀌는 게 없지?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이 의문은 어쩌면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 좌절, 혼란, 자기 비난은 매우 깊은 상처로 남는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게 전달된 불완전한 진실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지만 그 이면의 복잡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그저 생각하라. 감정을 무시하고 웃어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이런 표면적인 조언은 당신의 깊은 내면과 충돌을 일으킨다.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양자장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원한다는 사실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진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가에 반응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풍요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의 일상은 끊임없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느끼는 긴장, 나는 돈 벌 재능이 없어 라는 믿음, 돈을 가지면 나쁜 사람이 될지도 몰라 라는 무의식적 죄책감. 이 모든 진동이 당신이 진짜로 우주에 보낸 신호이다. 그리고 양자장은 그 신호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영한다. 당신이 끌어당긴 현실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결과물이다. 이것이 바로 불일치의 법칙이다. 당신이 바라는 것과 당신이 진동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현실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고통의 형태로 되풀이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며 성공 문턱에서 다시 좌절을 경험한다. 그들은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신념에 갇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당신은 표면적인 바람을 우주에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면의 진실한 진동을 바꾸고 있는가?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당신이 누구인지 느끼는 것을 듣는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를 오용한다. 진짜 감정을 외면한 채 나는 행복하다고 되뇌며
속은 불안과 슬픔으로 일렁인다. 이럴 때 발생하는 내적 분열은 오히려 진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주는 그 혼돈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뿐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정직하게 느끼고 있느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하나다. 내면을 의식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다. 무의식에 숨겨진 감정과 믿음을 관찰하고 그것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 창조의 시작이다. 그것은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지금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진실을 껴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진실을 껴안을 때만이 당신의 진동은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동이 바뀌면 현실도 바뀐다. 항상 그랬듯이 양자장은 항상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은 당신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는 지금 어떤 진동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매 순간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가? 당신이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다룬다.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당신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소개할 것이다.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구조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은 현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여기서 당신이 그것을 만들기 시작하면 된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현실은 당신 바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무엇을 진동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당신의 세상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묻자. 이제 나는 어떻게 나의 진동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새로운 현실과 일치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강박적인 노력이나 억지스러운 긍정이 아니다. 해답은 정열이다. 생각, 감정, 믿음, 행동, 이 네 가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조율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우주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당신은 명확한 진동의 등불이 되어 양자장이 그 빛에 응답하게 만든다. 첫 번째 실천은 의식적 자각이다. 당신이 자주 생각하는 패턴, 습관적인 감정 반응, 자동으로 떠오르는 믿음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조용히 들여다보라.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관찰자가 되라.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구나. 아, 또 같은 감정이 올라오고 있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무의식에서 벗어나 창조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다. 두 번째 실천은 감정의 재조율이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감정은 주파수이며 그 주파수는 현실을 결정하는 코드다. 감정 상태를 바꾸는 것은 바로 그 코드를 다시 쓰는 작업이다. 가장 강력한 감정은 기쁨, 감사, 사랑, 신뢰이다. 이 감정들은 당신의 진동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이 감정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초점을 바꾸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변한다. 감사는 그중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풍요를 인식하게 해준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이 질문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시작하라.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햇살이 내 방을 비추는 이 평범한 순간에 감사한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한다.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장은 바뀐다. 그리고 양자장은 그 새로운 진동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시작한다. 세 번째 실천은 시각화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각화는 단순한 이미지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과 함께하는 감각의 체험이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현실을 단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듯이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을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내게 올까를 그리는 대신 이미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지금, 이 순간 체험하라. 가슴이 따뜻해지고 존재가 부드러워지며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동을 새로운 현실과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네 번째 실천은 행동이다. 많은 이들이 생각과 감정은 바꾸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관대로 행동한다. 그렇다면 진동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당신이 변화된 에너지를 정착시키고 싶다면 그 버전에 당신처럼 움직여야 한다. 내가 이미 그것을 이루었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투로 말하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고 작은 행동이라도 바꾸어 나간다면 당신은 과거의 주파수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을 점점 가까이 끌어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저항은 반드시 등장한다. 당신이 바뀌려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그건 위험해, 그건 불가능해라며 수많은 핑계를 내세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역시 나는 안 돼라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진짜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내면의 저항이 떠오른다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그 저항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 이 믿음은 정말 내 것일까? 나는 지금 어떤 새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반복해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무의식을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원리를 어떻게 일상에서 체화하며 진짜 의식적 창조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시선을 제공할 것이다. 이제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 진실을 살아야 할 시간이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자락에 도달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현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에너지가 반영된 거울이라는 것을. 당신이 어떤 진동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계는 모양을 바꾼다. 양자장은 결코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묻지 않는다. 당신은 자격이 있나요? 당신은 충분히 착한가요? 그는 단 하나의 질문만을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주파수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주파수는 당신의 감정, 생각, 행동,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일관성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우리는 수없이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 애썼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직업.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다.
바깥은 안의 그림자일 뿐이다. 외부의 현실은 내면의 주파수에 반응하는 반사된 파동일 뿐이다. 당신이 진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당신 안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이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아를 창조할 것인가.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매일 같은 감정과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현실과 진동할 것인가. 당신이 어떤 믿음을 품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형성하고 당신의 심장은 새로운 전자기장을 발산하며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운 존재로 변해간다. 이것은 과학이다. 이것은 영성이다. 이것은 삶의 구조다. 그리고 당신은 그 구조 안에서 창조자이자 관찰자이며 현실을 붕괴시키는 중심점이다. 이제 묻자.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 삶을 상상하지 말고 그 삶을 살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삶을 살기 위해 거대한 도약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믿음, 단 하나의 감정 상태, 단 하나의 선택을 바꾸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라. 작은 변화가 진동을 바꾸고 진동이 현실을 바꾼다. 우주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반응한다.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그리고 이 여정을 걷는 동안 당신은 점점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현실을 바꾸는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당신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다. 당신은 에너지이고 의식이고 무한한 가능성의 중심에서 빛나는 존재다. 우주는 당신에게 묻지 않는다. 당신은 충분한가?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우주는 단지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를 선택한다고 말해주기를.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더 이상 현실을 쫓을 필요는 없다. 당신은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창조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작은 불빛이 되었다면 그 빛을 더 멀리 퍼뜨려보자. 이제 우리는 함께 의식의 창조자들이 되는 길 위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선택자이며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이다. 우리의 현실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매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나는 어떤 현실을 오늘 창조할 것인가? 나는 어떤 감정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진동시킬 것인가? 당신의 대답이 곧 당신의 미래가 될 것이다.